이류농구 안녕하십니까.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농구대학의 원성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부라서 네. 촬영을 두 번째 합니다. 맞습니다. 네. 1옵션 없는 게 이럴 때 느껴지네요. 네. 제가 녹화 버튼을 제대로 안 눌렀어요. 네. 2부를 1시간을 찍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녹화 네.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자, 2월 셋째 주 KBL 루먼빅터 2부 두 번째 촬영. 네. 두 번째 촬영인 만큼 더 핵심만 정말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류농구의 자랑 댓글 우선 정책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주민이모님께서 농구계 마이클 조던은 한 달간이나 못 보다니 눈물 나요. 출장 잘 다녀오세요. 네, 또 이동 기자가 베이징에서 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눈물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도 사실은 고생이에요. 저 때문에. 맞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제 베이징에서 이게 건강하신가 잘 계신가 원래 말씀도 되게 많으신데 단톡방이 되는 데서 네, 맞아요. 요새 말수가 확 줄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신 게 저희가 느껴지는데 느껴져요. 가끔씩 근데 저희 판타지 리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선수들은 꾸준히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저희도 이제 잘 계시는구나. 그렇죠. 네, 역시 또 판타지에는 진심이신. 판타지는 못 참지.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장동현님이 이해농구 첫 영상 올라왔을 때부터 항상 챙겨봤습니다. 홈 경기 직관 가면 이동환 기자님 동천체육관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하얀색 패딩을 입은 이동환 기자님 항상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기자님 하얀색 패딩이 있나요? 아니요. 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장동현님이 보신 하얀색 패딩은 네. 하얀색 후드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체격이 커서 패딩처럼 보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펑퍼짐하니까 너무 뚱뚱해서 네. 후드인데 안에 반팔 하나밖에 안 입었는데 네, 반팔 하나 입고 네. 후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딩은 따로 있습니다. 검은색이에요. 패딩 따로 입고 왔다가 네. 벗은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촬영할 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대면서 자지러졌거든요. 이것도 웃긴 척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얀색 후드입니다. 하얀색 패딩. 근데 뭐 하얀색 패딩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걸 찾으면 그쵸. 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재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2m 2cm 정효근이 없는 게 너무 크다는 게 드러난 듯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아쉬운 어떤 이제 빅맨진 상황, 포드라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바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리고 게으른 완벽주의자님께서 이승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성장하는 게 보여요. 이승우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LG 편에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스공사, DB, KT 그리고 LG, 삼성 이렇게 5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스공사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팀이었습니다. 17승 24패로 8위 했고요. 주간 경기가 가서 2패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팀 사실 이 주말연전 패배가 좀 데미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강을 노리는 팀이었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경기 다 이겼어야 됐어요. 그렇죠. 네, 다 이겼어야 됐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거든요, 상대 팀들이. 네. SK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요. 네, 오리온은 굉장히 이제 경기 일정이 빡빡한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오리온은 6강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입장에서 이 두 경기를 잡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에 좀 성패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경기를 홈에서 다 내주면서 네. 사실은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여기서 또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이 두경민 니콜슨 선수의 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SK전에서 1쿼터가 끝날 때였죠. 이제 네. 그 공을 몰고 니콜 선수가 넘어왔는데 음. 두경민 선수가 이제 니콜 선수가 공을 던질 줄 알고 슛을 던질 줄 알고 그냥 패스를 받을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네. 위치적으로 약간. 그렇죠. 니콜 선수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그러면서 틀어져가지고 네. 둘이 이제 두 경기 연속 다 자유투나 이런 걸 얻으면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는데 서로 하이파이브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 트러블이 일어난 경기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까지 다 대구 현장에 있었는데 두 번째 날까지 두 선수의 사이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서로 그러니까 트러블이 있은 이후로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없는 네. 이런 상태로 보였고 사실 이게 그 이제 SK전에서 패할 때 경기 내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부진한 경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 시즌에 본 한국가스공사 모든 경기 중에 가장 경기력이 안 좋았고 그만큼 좀 실망이 크고 유동 감독도 끝나고 나서 정말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좀 하셨을 정도였는데 저는 이 이제 두경민 니콜 선수의 이 1쿼터에 있었던 이 트러블이 그 경기 전체에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말 시리즈 전체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전체에 영향을 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유동 감독님이 그 이제 SK전 끝나고 선수들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 두 선수를 향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서로 약간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안 됐다고 했을 때 서로 이 정도로 경기 중에 사실 좀 이제 막 진짜 크게 싸우는 거는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팀의 모습이라기에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이 두 선수에게도 좀 책임감이 더 요구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두경민 선수랑 니콜 선수가 1옵션들이잖아요. 네. 이 두 선수들이 싸웠어요. 니콜 선수는 내년 되면 집에 가면 됩니다. 예. 근데 두경민 선수는 계속 앞으로도 이 리그에 남아 있고 심지어 올해 FA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손해냐? 두경민 선수가 이런, 특히 이제 한국 농구, 한국 정서에서는 이런 게 다 FA 몸값에 이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시장가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사실 두경민 선수는 이전부터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좀 받고 있었고, 사실 그래서 더 이제 어떤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 경기에서 어떤 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니콜스 선수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됐고, 팬들 같은 경우는 이 두 선수가 경기 중에 싸운 게 처음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더 엄청 사실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을 터뜨려서 솔직히 좀 되게 한국가스공사 팬분들께서는 화도 많이 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한국가스공사 두 경기를 다 졌는데, 네.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이제 좀 결국에 또 안 풀리는 부분이. 근데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쇼트롤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첫 녹화 때 다 설명했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스공사가 두경민, 김낙현이라는 최고의 슈터들이 있고, 유동 감독님은 이 두 선수의 오프볼 무브를 통한 기회를 좀 만드는 걸 좀 선호를 해요.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오프볼 무브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가스공사는 이대현이나 니콜슨이나 신승민 선수 같은 빅맨들이 핸드오프 패스를 하고, 두경민이나 김낙현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이 핸드오프 패스를 받으면서 이런 이제 찬스를 보는 식으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리그에서 아마 핸드오프 패스 빈도가 가장 높은 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스공사처럼 두경민, 김낙현 선수가 3년슛 능력이 좋으면은 상대팀들은 뭐 대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트랩도 많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을 수비자로 보면은 빨간색이 공이고 초록색이 공격수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핸드오프 패스를 해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김낙현, 두경민을 이렇게 둘러싼단 말이에요. 네. 예, 둘러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빅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니콜스는 팝아웃을 하니까 예외로 두고, 이제 이대현이나 신승민은 핸드오프 패스를 하면서 쑥 빠져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자, 이걸 바로 이제 쇼트롤이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롤을 하는데 이 동선이 미드레인지만 딱 들어가니까 짧다는 거죠. 그래서 쇼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두경민이나 김낙현이 바로 탁 찔러주는 패스를 굉장히 잘해요. 여기까지는 사실 가스공사가 대처가 완벽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대현 선수나 신승민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자, 슈터들은 이렇게 나머지 3명은 이렇게 스페이싱을 하고 있겠죠. 예, 스페이싱을 하고 있죠. 뭐 여기 니콜슨이라 보면 뭐 전현우, 뭐 차바위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사실은 아웃 넘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대 3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가 어느 쪽에서 오느냐, 그리고 오느냐 안 오느냐, 아니면 여기로 그냥 림에서 기다리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대현 선수가 여기서 리드 앤 리액트, 이 상대 로테이션의 상황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트롱 사이드에서 헬프가 오면은 밀고 들어가서 원패스로 그냥 팍 바로 오픈 만들어 버린다든지, 혹은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오고 여기서 겟투 두 명을 동시에 체크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대현 선수가 몰고 들어가서 요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볼을 찔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대현 선수가 여기서 판단을 할 때 되게 주저할 때가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 판단이 사실은 주저주저 하다가 미드레인지 던지거나 뭐 아니면 그냥 밀고 들어가서 훅슛을 던지는데 이게 성공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쇼트롤 이후에 어떤 볼을 받았을 때 컨트롤 타워, 패서로서의 이대현이나 신승민의 역량이
사실은 좀 떨어져요.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우리 봐야 돼. 이대현 선수 왜냐면 미드레인지 점퍼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엄청 정확도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상대 좀 사이즈 좋은 수비 상대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패스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뿌려주는. 그러니까 신승민 선수는 또 사이즈가 작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또 못하고 또 아직 이 패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좀 배울 게 많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공이 정체되거나 그냥 애매하게 슛 던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이 두경민, 김낙현이 핸드오프 패스 받아서 더블팀 가서 쇼트롤까지 갔을 때 이 파생 효과가 여기서 팍팍팍 나와야 이 상대팀들이 이 두 분에게 더블팀을 못 가고 그러면 또 순간적인 찬스 나서 그냥 바로 3점 던져버리고 아니면 여기서 드리블해서 그냥 돌파를 해버리고 이런 파생 효과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쇼트롤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파생 효과를 못 만드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낙 어떤 콤비의 힘을 100% 활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효근이 쇼트롤을 하는 선수였다면 어땠을까? 정효근은 2m 2cm의 스피드 그리고 리머텍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림으로 돌진해서 득점을 마무리한다든지 파워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슈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슈팅도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질 수도 있고 이 선수가 뭐 엄청난 패스는 아니지만 패스 센스도 있기 때문에 패스도 좀 어느 정도 잘 빼줄 수 있거든요. 이대현이나 신승민에 비해서. 그래서 새삼 또 이제 정효근 선수의 공백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단순 리바운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쇼트롤 이슈에 대해서도 정효근의 공백이 느껴진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원상 기자가 일부 설명 때는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거의 그냥 방관하고 있네요. 네. 시청자랑 다를 게 없네요. 네, 시청자 무시하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방관 모드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게 현대농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쇼트롤이 그 NBA에서 저 장면을 제일 많이 나오는 팀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죠. 네, 스테픈 커리한테 이제 강하게 해치가 들어가면은 드레이몬드 그린이 쇼트롤을 하는데 쏙 빠지죠. 쏙 빠져가지고 그 사이에 그 짧은 1, 2초 사이에 드레이몬드 그린이 아까 말씀하신 리드 앤 리액트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 정말 빠릅니다. 진짜 천재적이에요. 그 부분에서. 맞아요. 첫 번째로 뭐 킥아웃도 있고요. 아니면은 케빈 룬이라는 센터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웁 패스를 띄워주기도 하고 본인이 아니면 다시 넣기도 하고 다시 리로케이션하는 커리를 상대로 다시 빼주기도 하고 그게 진짜 천부적인 능력. 그거는 근데 천부적인 능력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대현 선수, 신승민 선수가 너무 못한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이 롤에 어떤 빅맨이 들어와도 잘 쓰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리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오리온 이승현 선수. 그렇죠. 예, 이대성이나 한호빈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트랩이 갔을 때 이승현 선수 쇼트롤에서 미드레인지에서 탁탁 마무리하는 맞습니다.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빼주는 능력도 좋고. 근데 이승현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이대현 선수랑 사실 되게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어요. 파워 좋은 몸에 왼손 잡에다가 뭐 이제 비슷한 게 많은데 이승현 선수, 이대현 선수 쇼트롤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슛 성공률 이런 것보다도 디시전 메이킹 할 때 거침이 없어요. 이승현 선수는 판단이 빠르고 바로바로 결정이 나요. 근데 이대현 선수는 주춤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사실 뭐 이대현 선수도 이대현 선수만의 강점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제 핸드오프 패스하고 롤 할 때 어떤 그 스텝이라든지 그 동작은 되게 좋아요. 이대현 선수가 되게 재빠르고 근데 그 이후에 디시전 메이킹이 아쉽다. 예, 사실 되게 어려운 플레이긴 한데 김낙현, 두경민에 대한 어떤 상대 견제를 역카운터로 부숴버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큼 이 쇼트롤하는 빅맨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게 좀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혁은 있었더라면. 네, 그냥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혁은이 그거를 뭐 120% 소화할 선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혁은이 있다면은 또 다채로운 고민을 안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D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가 19승 22패로 6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연승을 거뒀어요. KT한테 이기고 오리온도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네. 정말 시즌 내내 붙었던 롤러코스터인데 이번 반등은 좀 안전합니까? 안전한 안전한 반등입니까? 장담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종잡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예, 올라갈 때는 되게 경기력이 고무적이다가도 내려갈 때 보면은 와, 이 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경기력이 확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이번 반등은 조금 약간 가닥이 잡혀 있는 반등이다. 이유가 뭡니까? 윤호영 선수 돌아오고 하면서 그 사실 저희가 이제 트리플 포스트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는 진짜 강상진 선수가 전역하고 복귀할 때만 해도 뭐 트리플 포스트 가끔씩 얘기 나왔잖아요. 농담처럼. 네. 같이 쓰는 거 아니냐.
그때 가면 아이 어떻게 같이 써 이랬는데 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이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강상재 선수가 생각보다 3번 역할을 잘해요. 이게 상무 전역 할 때부터 이제 이상문 감독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3번 역할을 조련을 시킨 것도 있고 막상 이제 강상재 선수가 3번으로서 2대2 게임 할 때 핸들러 역할하거나 이럴 때 이제 플레이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센스가 되게 좋아요. 볼핸들러의 재능이 있어요. 네. 예, 물론 강상재가 3번일 때 단점들도 있으면 예를 들어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디테일한 약점들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아직은 강점을 좀 많이 보인다. 그리고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상원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빅맨으로 늘 뛰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계속 하면서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도 이 트리플 포스트가 가동만 되면은 건강하게. 왜냐면 이 팀이 롤러코스터 탈 때 보면은 이제 강상재나 뭐 이제 오브라이언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레나드의 부상 때문에 또 내려간다든지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트리플 포스트 빅라이너 가동이 안 되면서 내려갈 때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하기만 하면은 이 팀은 빅라인업 가동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어떤 경기력을 낼 수 있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방금 이동환 기자님께서 트리플 포스트 하다가 아차하고 빅라인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상범 감독님은 트리플 포스트라는 단어를 별로 이제 불러지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여쭤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리한 기자 이동혁 기자께서 바로 질문하셨거든요. 딱 경기 전에 트리플 포스트 가동이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리플 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상재는 이제 저희는 빅라인업이고 강상재는 빅포워드라고 불러야 된다. 빅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상재라는 선수에 대한 정의부터 이제 새롭게 해달라는 어떤 바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바람을 안고 또 이제 강상재를 3번으로 어떤 전환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DB는 이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제가 1부 때는 여기에 막 사적을 엄청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사적으로 다시 얘기할까 말까 좀 많이 지금 저도 이제 쇼트로 들어간 이대현 선수처럼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쓸데없는 얘기가 많긴 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기전 되면 이 단점들을 다른 팀들이 다 이제 또 가지고 올 거다. 강상재 3번에 대한 단점들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약간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윤곽이 어떻게 좀 드러나는지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상재 선수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수든 장단점이 있고 강상재 선수가 3번을 봤을 때 단점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상대팀들이 물고 늘어지면서 앞으로 준비를 해오는 상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가 굉장히 긴 얘기로 좀 늘어서 하긴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사족이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렇죠. 네,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승 14패로 2위를 했습니다. DB한테 한번 졌고요. 모비스한테 이기고 KCC한테도 또 이겼습니다. 네. 추이가 나쁘지 않은데요. 네, 사실은 그 모비스전 앞두고 2위 자리까지 위험했어요. 근데 이 경기를 잡아버렸고, 맞습니다. 그리고 KCC전 잡으면서 좀 이제 다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이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좀 봐야 될 게 이제 이 KT가 지금 모비스전부터 이제 양홍석 김동욱 선수가 이제 이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서 사실은 좀 이제 박지원 선수는 하영기 선수를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이 박지원 선수를 또 재발견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하영기 선수도 잘해주면서 어떤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서동철 감독님. 유동 감독이 저도 참 좋아하지만 두 번 들으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아니요. 저도 두 분 다 좋아하시지만 정말 명장이에요. 스타일리시하고 두 분 다 리그를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인데 한 가지 딱 아쉬운 부분이 한 분이 딱 한 분마다 계시는데 서동철 감독님은 그 로스터를 쓰면서 이제 활용하면서 조금 베테랑을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 유동훈 감독님은 그 전술을 들고 온 전술 그날 들고 온 전술에 대한 그거를 이제 쿼터별로 좀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이제 각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뚝심 같은 게 있는 스타일이신데 좀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르게 보면은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처가 약간 경기 중 대처가 그게 정말 오딩이 이기면 뚝심이 되는데 지면 고집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동욱 선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시즌 초반에 진짜 좋았어요. 최고였죠. 최고. 진짜 좋았는데
박기 선수의 이제 조금씩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씩 떨어졌어요. 근데도 김영환 선수나 김동훈 선수를 계속 좀 의존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뎁스가 정말 약한 팀이다 라면은 어쩔 수 없는데 KT는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뎁스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이런 지금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박지원 선수가 나왔는데 폭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박지원 선수가 가진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기용이 많이 못 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용이 못 되는 거고, 사실 그 단점이 어떤 팀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은 그거는 뭐 코칭 스태프의 당연한 이제 권한이니까 쓰는 게 맞는데,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강점도 있거든요. 특히 박지원 같은 이제 높은 순위에 뽑힌 선수들은 그만한 강점이 있고, 사실 박지원 선수가 그걸 보여주는 상황들이 많았고, 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단점을 가리면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 각 구단마다 다 필요한데,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박지원도 사실은 이번 주를 보면은 사실 팀 상황 때문에 좀 기용이 많이 됐는데 강점들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KT가 이번 기회에 발견을 했다면은 다시 한번 새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단점이 있으니 좀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좀 적극 활용해 봐서 뭔가 좀 약간 히든 카드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KT의 판단이죠. 좀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네. 신인이라는 게 신인들이 처음부터 완전 막 와, 왜 너 우리 팀에 높은 선유로 왔으니까 너 기회 줄게, 너 아주 꿈을 펼쳐봐, 막 이렇게 하는 팀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커리어를. 누군가의 부상, 그렇죠. 누군가가 없을 때 그 부재를 기회로 만드는 거. 네, 농구는 어차피 코트에는 5명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기회를 받았을 때 이거를 코칭 스태프나 팬분들의 그걸 시선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는 본인의 몫인데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KT 팬분들이 뭐 박지원, 사실 하윤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서동철 감독님이 아까 그 선수 기용 방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좀 능동적인 라인업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투백 쓰는데 우리가 투백 맞추려고 하윤기를 쓴다든지, 상대가 스몰 라인업 쓰는데 스몰 라인업 쓰기 위해서 하윤기를 빼고 스몰 라인업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2위인데 네. 우리가 더 센데 SK 빼고 우리가 더 센데 왜 네. 이렇게 맞춰가느냐. 그렇죠. 예, 약간 수동적인 라인업 운영이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상대가 스몰 라인업 쓰는데 우리가 투백으로 상대 골밑을 파괴를 해서 상대가 어쩔 수 없이 투백을 쓰게 만들어 강제를 해버린다든지, 반대로 상대가 빅 라인업 쓰는데 우리가 스몰 라인업으로 그 라인업의 단점들을 완전 집중 공략해서 상대가 어쩔 수 없게 스몰 라인업을 가게 만드는지, 이런 어떤 오히려 능동적인 라인업 활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시선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동감을 해요. 사실 성철 감독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약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건 농구 공격 수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향이죠.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쪽에 쓰기보다는 약간 방어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왜냐면 전력상 위에 있으니까 상대가 이런 카드를 들고 오면은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같이 스몰 라인을 맞춰가면서 대응을 하면서 같이 거기서 이제 마진을 만들어가지. 약간 이런 어떤 이제 약간 방어적인 활용, 라인업의 방어적인 활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KT 팬분들이 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하영기 선수가 잘 해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스몰 라인업 가동할 때 김영환, 김동훈 선수 이 베테랑 선수들 같이 이용할 때 단점이 좀 두드러질 때가 많아가지고. 네. 아쉬움이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어떤 선수들의 어떤 전력 이탈 이슈가 어떤 KT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그냥 미봉책을 쓰는 시기에 불과한 건지,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만약에 진짜 김동훈 선수가 박지원 선수의 이런 하기 계속됐을 때 김동훈 선수가 돌아왔다? 출전 시간이 좀 어떻게 배분될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입니다. LG 18승 23패로 7인데요. 네. 오리온한테 저거 삼성한테 이겼어요. 네. 근데 저는 이 팀은 승패를 좀 떨어지고 이 선수한테 먼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이승우. 네. 비승우. 그렇죠. 비승우, 킹승우.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 얘기 진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월별 기록을 보면은 1월 평균 11.4점에 야투율 57.8%, 2월도 13.0점에 9.6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늘어 2배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달간, 물론 이제 뭐 올스타 휴식기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은 2달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어요. KBL에서 국내 선수 평균 득점이 10점 초중반대면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원래 한 15점이 득점왕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득점왕에 가깝게 지금 최근 2달간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에서. 근데 그걸 누가? 신인이. 네. 예. 그래서 조성원 감독님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멘트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네. 아니시거든요. 최근에는 아예 신인상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기용되는 것만 봐도 이럴 때부터 제가 이제 좀 지켜봤는데 제가 LG 현장을 또 많이 가요. 담당팀이다 보니까 창원 현장을 많이 가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출전 시간이 길고 웬만하면 쓰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공격적인 기록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수비에서 퍼포먼스가 진짜 좋아요. 예, KBO의 특성상 사실은 수비 안 된 선수를 많이 쓰이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LG는 이번 시즌에 이 수비와 아셈마레이의 어떤 공격 리바운드 생산을 통한 어떤 짠물 농구가 이 팀의 어떤 색깔인데 이승우가 수비에서 상대 사이즈 좋은 포워드들이나 아니면 가드들까지 커버를 하면서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LG가 좋은 경기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승우 지금 투웨이 플레이어예요, 진짜로. 공수가 다는 투웨이 플레이어다. 예, 그런 면에서 더욱더 코칭 스태프의 신임까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우는 무엇이 특별한 거라고 써주셨잖아요. 뭐 네. 압도적인 드리블 돌파, 페인트 존에서 마무리 감각, 리바운드 가담, 트랜지션 상황에서 핸들러로 치고 나오는 속도 안정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승우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게 NBA 스카우팅 리포트다. 저는 이 선수가 딱 떠오릅니다. 네. 러셀 웨스트브룩. 러셀 웨스트브룩.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도 네. 이승우 선수가 웨스트브룩이랑 진짜 비슷한 거는 이 선수의 슈폼이에요. 슈폼. 점퍼를 던질 때 슈폼이 딱 엄청나게 높이 뛰어가지고 정점에서 이제 팔꿈치를 쏙 미는데 이게 웨스트브룩이랑 정말 똑같고 슛 궤적도 똑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고각을 그리는 하이아킹 슛인데 어쩔 때 보면은 진짜 중계 화면을 이렇게 넘어가요. 레인보우 중계 화면 카메라 넘어가. 바꿔. 약간 시즈 탱크 사거리처럼. 네. 이렇게 포트리스 하는 것처럼 넘어가는데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를 던질 때도 뱅크슛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웨스트브룩의 전면 특허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번 진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 보고 배운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관희 선수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관희 선수도 이관희 선수도 이제 미드레인지도 원드리블 풀업 점프 할 때 보면 거의 45도 각도에서 뱅크슛으로 거의 웬만하면 던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이관희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또 원적 룸메이트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관희 선수, 이재호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 두 선수의 어떤 이 농구에 대한 헌신이랄까요? 이 승부욕 그리고 운동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서 이승우 선수를 비롯해서 젊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이승우라는 좋은 신인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지 않을까. 예, 물론 선수 본인이 잘해야 가능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참 이승우 선수의 등장은 그러니까 사실 LG가 이관희 이재도를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윈나우로 가잖아요. 뭐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레이오프 이상을 원하게 되는 팀이었는데 이승우 선수의 등장으로 해서 이관희 이재도가 사실 나이가 적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 두 선수들이 전성기를 지나서 어떤 LG의 로스터가 약간씩 변화가 생겨도 이승우라는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LG가 미래가 되게 밝아졌다. 네, 진짜로 맞습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LG가 최근 몇 년간의 어떤 드래프트 스토리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유망주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발굴된 팀은 또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승우 선수의 등장은 되게 여러모로 이 창원에 계신 그리고 전국에 계신 LG 팬분들과 상징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현 시점에서 신인왕 레이스 순위는 뭐 이우석, 이정현, 하영기, 이승우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 그 이 네 명이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네 명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선수들 조만간 몇 년 안에 신인인데 네. 이우석의 현대모비스, 이정현의 오리온, 하윤기의 KT, 이승우의 LG 이렇게 됩니다. 그럴 1옵션의 프랜차이즈를 이끌고 갈 제목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한꺼번에 지금 신인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올 시즌이 KBL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역사에 두고두고 해제될 시즌이다. 네. 앞으로 이 선수들이 정말 진짜 큰 선수들, 국가대표 지금도 벌써 가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국가대표 주축이 됐을 때 이 선수들의 자료화면으로 올 시즌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앞으로 이 레이스가 좀 뭐 변화가 생길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7승 31패 12위고요. 주간에 있었던 경기들 모비스전, LG전, SK전을 모두 패했습니다. 이르동구가 이제 휴방을 하는 동안에 좀 이슈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상민 감독님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고 청기범 선수가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규석 코치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또 코로나에
양성 이슈가 또 구단 내에 있어가지고 네. 지금 선수들 몸 상태가 다 각자 좀 정상적이지가 않은 이런 상태여서 실제 경기를 봐도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게 용할 정도로 지금 선수단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되게 좀 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민 감독님이 결국에도 KBL에 되게 굉장히 오래 계셨다가 자진 사퇴를 하셨으니까 뭐 얘기를 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감독님이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못하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명과 암이 다 네. 있죠. 네. 뭐 결국은 그래도 선진적인 그런 자율농구나 이런 거를 좀 선진적으로 끌고 오셨던 분이고 시도를 하셨던 네.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네. 뭐 결국은 성적이나 뭐 전술적으로 그런 디테일이나 뭐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결국은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지행 기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뭐 제가 그래도 이상민 감독님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제가 한 2, 3년 정도 이제 루키더 바스켓에서 취재를 할 때 삼성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잡지 같은 걸 이렇게 쓰잖아요. 네. 잡지를 쓰면 막 설문조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감독님들이 경기 시간이나 훈련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문자를 드립니다. 그렇죠. 감독님, 옹 기자입니다. 뭐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 좀 듣고 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한 이 중에 일단 한 3-4번 전화가 안 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전화를 뭐 겨우 나면 못 봤었네 까먹었었네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이 거의 항상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상민 감독님은 항상 전화를 가장 먼저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쵸. 그럴 정도로 이제 미디어에 친화적인 대해서 굉장히 분. 친화적인 분이셨고 그러니까 친화적인 분이라는 게 미디어에 대해 막 이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고 할 얘기나 이런 건 언제든지 오픈을 해주시고 좀 그런 맞아요. 분. 잘 해주시는 예, 그런 분이셨죠.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아쉬운 부분까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좀 부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유망주들의 어떤 성장이 그렇게 많이 돋보이지 않은 시기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좀 책임도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팬분들의 아쉬움도 아마 대부분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정말 안 좋은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삼성이 좀 변화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갔는데 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로스트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코칭 스태프도 어쨌든 뭐 변화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또 어떤 좋은 어떤 계기가 돼서 또 자극을 받는 어떤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삼성 썬더스나 농구단이 좀 이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팬분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삼성 구단 자체가 지금.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녹화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끝나고 지금 1부를 하고 2부를 2번을 하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농구까지 같이 이제 네. 리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만 네. 몇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11시부터 해서 지금 1시 반이거든요. 네. 네, 아유. 이만큼 1옵션 우리 네. 류현 기자님의 정말 존재감이 네. 크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녹화 버튼 누르는 게 어딨나? 이걸 까먹어. 까먹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여자농구 편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